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금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 여기 대기업 구매 트레이딩 팀 업무 프로세스 경험학이라는 이 과정에 맞춘 일단 제 소개,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그 취업 상황, 그 다음에 그 취업을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준비 과정에서 우리 과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제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원배라고 하고요. 그 명함에는 Senior Procurement Manager, 그 다음에 Commodity Trader라는 직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글 이름도 아니라 영문 이름, 별도 영문 이름을 이제 이 업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고객도, 제 공급사도, 이 업계에 있는 경쟁사들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국 분들은 없으시고요. 전부 외국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영어 직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프로큐어먼트 매니저는 그냥 고참 그냥 구매 담당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커머디티 트레이더, 원자재 상품 트레이더라는 호칭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래는 이제 대한생명보험, 이제 하나생명보험으로 바뀌었고요. 거기 상품 계리 직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품 개발 약간,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커머디티 트레이딩, 그 구매 쪽 업무에 꿈을 품고 그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에 당시에 개설된 에너지 상품 트레이딩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 시기에 그 한국을 오일 허브, 트레이딩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하에서 설립된 석유 트레이더 양성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2기로 들어가서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대림 코퍼레이션, 지금은 주 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그 석유화학 그 트레이딩 하우스로서는 꽤 괜찮은 그런 회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석유화학 해외 영업을 담당을 하다가 그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있는 농산물 상품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농산물 관련 상품을 현재 이제 트레이딩하는 상품 트레이더로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12년도에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차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FRM이라는 그 국제재무위원관리사를 2011년도에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가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저도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쪽 업계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방편으로서 그 땄었던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 쌓았던 지식 덕분에 사실은 이 상품 트레이딩을 하면서 파생 상품 관련된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 특이하게 이제 좀 나름 금융업계, 사실 이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업계에 있다가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의 뜻을 품고 이쪽에 상품 트레이딩 업으로 들어온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취업 현황을 제가 전망을 해보면요.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이라도 항상 저 때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망구의 진리가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될 놈 돼, 안 될 놈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놈이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 있죠. 일단은 이 업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그 채용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신호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현상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지금 미국부터 사실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2021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 게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일할 직원이 없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경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외국인 인력이 공급이 안 됐던 부분 하나, 그러면서 회복세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필요하는데 이제 그 간극이 현재 메꿔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급속도로 지금 채용이
지금 막 계속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원자재 트레이딩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미국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런던이나 스위스,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뽑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인난들이 지금 발생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조만간 뭐 4월부터는 이제 해외 출국이라든지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 업계에서 대량 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회사는 장사가 잘 돼야지 사람을 뽑습니다. 옛날에 한 2011년도 나 아니면 2008년도 당시, 그러니까 리만 쇼크 전까지 한번 원자재 그 슈퍼사이클에 한번 도래한 적이 있었어요. 유가가 100불을 찍고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사들이 막대한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버니까 사람을 뽑을 여력들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고용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심지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30불까지 찍었던 현상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다가 2021년부터 갑자기 또 V자 반등을 하면서 실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요. 투자의 여력도 있고 사람을 뽑을 여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 채용 계획을 다 이제 설립을 해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원자재와 관련된 회사들이 매우 업황이 좋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사람을 충분히 많이 뽑을 만한 재정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한동안 이 업계가 옛날에 채용을 많이 하다가 한동안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고요. 지금 남아있는 기존 직원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과학, 차, 부장들만 있고 신입사원이 없는 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 직급 높은 사람들이 뭐 회사에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가게 되면 이제 인력 공백이 발생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회사들이 어쨌거나 신입사원은 계속 그냥 꾸준히 일단은 뽑자. 매년은 계속 뽑아야지만 그 인력들의 그 나이 차에 대한 그 갭 부분을 이제 메꿀 수 있다라는 지금 기조가 생겼고, 그래서 꾸준히 계속 뭐 매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 전반적으로 뭐 취업 상황이 한국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 원자재 관련된 아니면 이제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부서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은 고용 사항이 올해부터는 더 개선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 전략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업계는 계속 이제 수시 채용만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아주 옛날에 뭐 롯데케미컬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컬 같은 데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고요. 이 회사들도 언젠가부터는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량 공채로 직군 상관없이 뽑아서 배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특정 직군, 그러니까 구매는 구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직군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직군마다의 채용이기 때문에 그 직군마다 한 자릿수 수준에서만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옛날에 신입은 신입, 경력은 경력으로 명확히 구분을 해서 뽑았었는데 요즘은 신입 구분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를 뽑아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졸 신입사원, 아무 경험도 없는 신입사원들이라면 본인과 같이 지원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입이 아니라 경력사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중고 신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회사, 다른 업계에 있다가 이건 아니네, 마음이 안 드네 해가지고 다시 이 업계에 도탈한 거 알아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고 신입이나 그 경력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요. 회사 생활, 회사 문도 좀 먹었고, 그다음에 업무 능력도 잘 돼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완전 생짜 뽑아서 교육시킨 것보다는 좀 회사물 먹은 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굳이 교육 안 시키고 바로 투입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번 회사에 조금 쓴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또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냥 이제 대졸 신입을 정말 뽑는데 뽑은 이후에 그냥 바로 정규직 가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업무 평가를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잘 못하면 다시 잘리는 겁니다.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뽑아서 한 명만 정규직 바꿔줄까 말까 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잔인한 회사들은 그게 인턴들만 한 서너 명 뽑아요. 그래 놓고 딱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한 명만 정규직이 된다. 좀 나은 회사는 여기서 절반만 정규직이 된다. 이래서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한 그런 쟁쟁한 인재들끼리 회사에서 또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인성적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능력은 사실은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어떤 친구는 더 빨리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늦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끝이 아니라 입사한 이후에도 바로 실전 업무를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투입이 될 수 있는가로 또 경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또 다른 이젠 또 기조가 뭐가 있냐면 요즘 회사들은 그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고 신입들 사실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회사 뭐 하는지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훌륭하다 생각해서 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왔더니 1년 내에 생각한 거와 좀 달라요. 더 좋은 업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퇴사하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오랜만에 하나 신입사원 뽑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훌륭한 인재가 뭐 우리 회사 뭐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이 직군이 내가 생각한 거와 틀려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해요 그냥 나가버린 사태들을 그걸 한 두세 번 경험하다 보니까 채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의 기준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이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애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구매라는 트레이딩이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온 애들은 기대가 그에 맞춰졌기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딴 업계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할 거라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 회사를 잘 알고 이 업에 대해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우리 회사와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들도 그렇고 포커스가 다 이쪽으로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당연히 밀리게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는 그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일단은 그 회사, 그 직업, 그 다음에 이 업계, 그 다음에 이 구매 직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또 대부분 물건을 해외 수출로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시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한국 산업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요구가 되고 해외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사이트에 대해서 사실 요구가 당연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내가 국제무역에서 잘 이해하고 국제시장에서 잘 알고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그 경험이나 인턴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입증 가능할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배들 가끔씩 보면 잘 모릅니다. 4학년이 돼서도 뭐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뭐 미리 경험할 기회는 없었죠, 학생 때.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대부분 이제 자격증을 따요. 뭐 공부 시작하는 거는 뭐 비교적 간단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학생의 본분이 공부다 보니까 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막 땁니다. 뭐 공인중개사 따는 친구도 있고요. 뭐 투자 상담사, 뭐 주식 투자,
무슨 관련된 그런 증권 3종 센터라 보이는 자격증을 딴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수준 있는 이제 자격증을 딴다라면 CPA 따는 친구도 있고요. AI CPA 따는 친구도 있고, 그냥 따요. 예, 단지 취업을 위해서 땁니다. 그 다음에 학점에 또 집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점이 대단합니다. 4.3 만점에 4가 넘는 학점들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그 학점이 나온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학점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회. 심지어 요즘은 취업을 잘 되는 학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취업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학회 활동은 당연시 되는 것 같고, 나 이 활동 했으니까 나 훌륭한 인재다라는 거를 자소서라든지 이력서에다 어필을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학회 필요 없고요. 자격증 없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어요. 학점 4가 되면 4가 넘으면 저희는 오히려 떨어뜨려요. 왜 독한 거는 무서운 친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점이 너무 높으면 그냥 저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시거나 아니면 학점을 중요시 보는 공기업들을 그냥 그로 지원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한 친구들은 나중에 로스쿨 간다거나 이렇게 또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점은 저는 3 전후고요. 그래서 근데 학점이 또 너무 낮은 친구들, 1, 이렇게 학고 맞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제대로 학교는 갔는지, 성실성이 그 의심스러운 상황의 학점이 아니라면 보통 회사들이 특히 이 업계에서 선호하는 점수는 한 2에서 한 3 전후 정도가 그냥 무난히 학교 생활을 했고 그냥 그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너무 막연하가 불안하니까 그냥 공부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라. 정말 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사이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을 이제 가장 활발하게 하는 하우스 중에 하나인 이제 삼성물산을 하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당연히 삼성 같은 경우는 기본 직무 적합성 평가 같은 걸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직무 적성 검사 같은 거를 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거를 통과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면접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식의 지금 면접으로 다 바뀌어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현재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뀐 이제 LG 인터내셔널도 이제 비슷한 식의 이제는 그 면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 애들을 이제 어디 컴퓨터 하나 주고 이제 방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줘요. 그래서 시간을 한 4시간에서 6시간 줘가지고 거기서 바로 PT라든지 뭔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그거를 그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시키는 그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들이 진짜 물산에서 하는 실제 비즈니스에 연관된 실무를 본인들이 하는 업무를 진짜 문제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면접 문제를 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인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납사를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게 지금 석유화학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 물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 반영을 해야 되는가. 딱 문제를 주고요. 인터넷 검색할 수 있게 해놓고 몇 가지 이제 자료도 줍니다. 그 표와 시황 설명 내용을 줘요. 이걸 가지고 해서 본인이 로직을 짜서 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팬데믹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100도 육박하는 등 새로운 원자재 강세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없을 거라 봐요. 경력직들도 사실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고요.
이것들을 신입사원들을 발표를 한다. 근데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준비를 했으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해보고 미리 PT 작성하는 연습도 해본 친구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신입사원들 정말 훌륭해, 경력사원보다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의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롯데케미칼 구매팀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 기름 구매팀도 그렇고요. 이게 이런 식의 그 직무 역량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써 뭐 서류 통과하고 직무 적성 검사 통과를 했는데 면접에서 경쟁자들보다 이제 밀려버리게 되면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이 직무 역량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은 이쪽 질문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상품 트레이딩 하우스인 쉐이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모집 공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뭐 전혀 안 봤던 친구들은 근본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쉐이 트레이딩은 쉐는 일단 글로벌 오일 컴퍼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전 생산부터 트레이딩,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스테이션까지 보유한 글로벌 이제 에너지 컴퍼니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인재상을 뽑는지 아예 이게 대놓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인재상은 쉐의 면접 과정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선발 후에도 2년간의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제일 이제 보면 이제 애널리티컬, 분석 능력, 어댑터블, 적응 능력, 그다음에 커머셜리 애스투드,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아예 대놓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여기서 선발되더라도 2년 사이에 이거를 달성 못하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계약 정규적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애널리티컬 능력은 뭐냐면 이게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뭐 유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수입 수출의 데이터를 보고, 그걸 통해서 시장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내부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걸로 계속 평가를 할 거고요. 근데 어댑터블은 바로 빠른 의사결정을 이제 내릴 수 있냐. 시황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뭐 계속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갑자기 침공한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이익을 벌 것인지, 또 전쟁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죠.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 되면서 또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낼 수 있는가를 또 계속 평가를 할 거고요. 커머셜 애스투드는 뭐 세상 전쟁이 나는 거는 마음이 아프죠.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뭐 반전운동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쉘 같은 회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쉘의 이 코스를 받는 중간에 돈을 벌어내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규직 채용을 안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면접만 통과해서 끝이 아니라 채용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평가와 바로 실무, 2년 내라는 시간 내에 내가 아주 그냥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글로벌 컴퍼니, 그 다음에 특히 트레이딩이나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 공고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뽑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담당 업무는요, 그냥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롤은 이제 기본적인 원료 구매 또는 트레이딩,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 해칭 및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계약 체결, 이 정도로 직무 설명, 영어로는 job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업무에서 요구되는 핵심은 원료 구매가 뭔지, 트레이딩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 1번은 당연히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쉘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같은 글로벌 컴퍼니 지원하면 전부 이제 과정이 영어로 진행될 거고요. 심지어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이렇게 구매팀에 지원을 하더라도 영어 면접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수입을 하고 또 판매하다 수출하기 때문에 전부 국제무역이죠. 그래서 무역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름이면 기름,
농산물이면 농산물, 철강이면 철강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상품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바로 이제 실무와 연관된 능력인데요. 뭔가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 사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설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 그 논리적 사고를 다른 임원진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외부 다른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필요 능력이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집착하시는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서류 전형 통과형입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지 면접을 보겠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중요시 보냐면 요즘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전에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삼성 그 직무적성 검사 시험을 보는데 몇만 명이 봤죠. 전국에 있는 뭐 고사장 다 빌려다가 뭐 거의 수능 시험 보는 느낌으로서 그렇게 지원자가 많았었고요. 그 중에 뭐 한 반에 한 명 정도만 이제 실제 이제 면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너무 지원자들이 많아서 면접을 뭐 몇만 명, 몇천만 다 볼 수가 없으니 그 사람들을 출연하는 정도로 일단은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스펙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벌, 학점. 근데 말씀드리면 학점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또 떨어뜨립니다.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 비인간적이죠. 이 업계는 그래요. 뭐 다른 업계는 학점 많이 보는 업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에서 3 정도 수준이 제일 적절한 것 같고 학벌 보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본 데도 많아요. 특히나 이 구매 트레이딩 업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의 글로벌 컴퍼니들은 사실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모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걔네들이 알 바 없는 겁니다. 몰라요. 뭐 미국 뭐 하버드 출신이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에서는 한국에 있는 명문에 나온 학벌이라는 게 전혀 워킹하지 않는다. 왜? 면접관들이 그 자체를 모르니까요. 아니면 뭐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쪽에 그 많은 석유화학 회사들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B2B들이 대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일반 대중들이 몰라요. 물론 뭐 롯데케미컬이라든지 하나케미컬은 뭐 하나가 워낙 광고 많이 하니까 잘 알죠. TV 광고도 하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고요. 몰라서 지원 못하는 그런 지원자들,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뭐 전부 뭐 한마디로 서울대만 다 지원하거나 심지어 서울대 애들이 한 번도 지원 안 한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업계들보다는 좀 비교적으로 학벌이 좀 작동을 좀 덜 하는 그런 업계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학회. 일단 제가 학회 생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학회 생활 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구매 관련 학회가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 학회에 나와서 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학회에 대한 인식은 그냥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냥 모아서 술 먹고 노는 걸로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서 그냥 재밌게 노는 자리 정도지, 뭐 학회를 가서 뭐 공부를 한다라는 사실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학회가 없고, 제 뭐 팀원들도 그렇고, 이 업계에 제가 거쳤던 다른 회사분들도 학회를 했다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워킹하지 않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결정적으로 이제 구매 관련된 자격증이 별로 없습니다. 트레이딩 관련 자격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공인,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 쳐보시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죠. 공인중개사 땄으면 뭐 부동산 업계 가시거나, 뭐 금융업계 가시거나, 뭐 투자, 뭐 3종 세트라 불리는 뭐 증권투자 상담사 이런 걸 따시면 저희가 드는 생각은 그럼 금융업계 가시지 왜 이 업계에 지원하시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자격증이 이상한 거 따시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시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은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정작 필요한 건 다른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트레이딩의 궁극적 목표는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야 돼요. 누구보다 경쟁사보다 더 싸게 사야지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사를 무찌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구매 담당자의 그 업무를 진행을 하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계속 시장 분석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합니다. 이게 내부용이에요. 그래서 뭐 시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 구매량을 더 늘립시다. 아니면 구매하는 걸 좀 늦춥시다. 아니면 뭐 새로운 서플라이를 찾아봅시다. 이런 식의 계속 내부 임원진들 설득 보고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합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진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구매 담당자의 이제 실제 주요 내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근본 강의에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계획한 의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서류 전형 통과하고 뭐 직무적성 검사 시험 패스를 한 이후에 이제 면접 때 들어오는 다른 경쟁자들을 물지르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더 준비된 친구들, 면접 때 온갖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걸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준비된 친구야. 우리 회사 오려고 준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만장일치로 얘 뽑으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당연히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보다 나은 위치에 준비 안 된 친구보다는 준비된 친구가 더 당연히 합격하는 게 맞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한 1, 2년간 교육하는 과정으로서의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재까지도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친구들이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선발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구매가 뭔지도 모르고 트레이딩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 회사가 뭘 사고 뭘 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을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단시간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시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다 생각하고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본 커리큘럼은 아주 기초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 업계에 진입하시길 희망하신 분들을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가르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아예 기초 과정을 일단 만들었고요. 타겟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업계를 희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상품 구매 트레이닝 직군이 뭔지 OJT 느낌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옥수수 상품 기준으로 이제 제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시장 분석 및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 보고서를 쓰는지를 프로레터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업계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이제 이 업계분들 이미 취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제 직무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파생 상품이 뭔지, 그래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하는 기법이 뭔지, 이걸 하려면 이제 금융공학에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옵션 선물 수합 그런 파생 상품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상품들 어떻게 설계 및 실제 개발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 및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직무실무 과정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 고급 단계는 이제 실전 트레이딩 하는 과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트레이딩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매입과 매수를 해보고요. 실제 막대한 손실도 한번 터트려보고 또 돈을 벌기도 하는 등으로 해서 그런 과정도 일단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일 기초 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제 커리큘럼을 하는가 이제 상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커머디티 전반에 대한 소개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요. 구매가 뭔지, 구매티 업무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구매와 반대되는 이제 대칭되는 위치가 사실은 해외 영업팀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당연히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와 트레이딩을 해외 영업을 같이 하는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품 거래 시장 소개와 특성인데, 우리가 이제 뭐 상품이라 하면 상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뭐 에너지, 석유와 농축산물을 다 설명해 드리고, 이 시장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 상품들에 가까이 관련해서 국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전체 회사 리스트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망해야 될 회사 리스트이기도 하니까 취준생들은 꼭 그거를 좀 잘 리스트를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와 트레이딩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구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무적성 면접을 보게 된다라면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일전의 답변을 준비하는 일종 과정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취업 준비생들은 꼭 필연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는 게 이제 구매 트레이딩의 이제는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전체 프로세스 한번 볼 겁니다. 구매자가 실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그 단계별로 하나하나 전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팀이 실제 이제 팀 내에서 어떤 직군으로 어떤 역할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구매팀 업무를 하면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 일을 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필수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이후에 당장 회사에서 쓴 언어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듣고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멍해지죠. 위기감도 느낄 거고요. 그 부분은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매일같이 쓰는 필수 용어들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꼭 외우고 넘어가 주셔야 될 부분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팀은 그냥 진짜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제 3강은 이제 트레이딩의 이해입니다. 이제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구매와 해외 영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2강에서의 전체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구매와 이제 해외 영업과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차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나 해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게 됩니다. 페이퍼 트레이딩이라 불리는 파생 시장이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 HTS를 통해서 WTI 원유 선물이라든지 옥수수를 거래를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페이퍼 트레이딩의 전체적인 구조와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특이한 업계 필수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실제 제가 파생 상품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4강에서는 이제 상품 트레이더, 이제는 그 구매팀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걸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여기서 한번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성향들을 선호하는가, 그 선호하는 성향에 맞춰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본인 성향이랑 맞는지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호하는 성향에 맞춰서 본인의 이제 성향을 이제 고쳐나가는 노력도 미리 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팀, 해외업팀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우스에 있는 트레이더, 오퍼레이터, 로지스틱, 리스크 매니저의 전체적인 성향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주변 후배들이나 이제 동종 업계분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들을 한번 Q&A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하는 그 수강 대상은 일단은 취준생이 제일 1번입니다. 한 1학년도 좋고요. 그러니까 빠를수록 더 빨리 준비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급한 이제 단자 4학년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빨리 단시간 내에 일단 면접 준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는 거에 타겟을 두어서 일단은 강의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한 거는 이제 신입사원들, 회사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뭔가를 가르칠 충분한 그런 여유가 없고, 신입사원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 2, 3년 걸리는데요. 그거를 단시간 내에 빨리 업무 역량을 올리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고 신입들입니다. 다른 업계로 갔어요.
전혀 다른 뭐 재무나 회계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뭐 서비스 업계로 가거나 했는데 자기가 계속 이쪽 원자재 구매나 트레이딩 업무를 정말 하고 싶어서 다시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면접 질문을 답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수강은 무엇을 얻게 되냐? 일단은 현업의 한 2, 3년 차 수준의 지식을 그리고 또 보고서 작성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면접에 갔어요. 뭐 여러 경쟁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대 다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다대의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또 1대1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경쟁자보다 잘해야지 취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누구다? 중고 신입이나 시니어 경력자들과 있다. 이들과의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뭐 직무 역량도 질문이 나오고요. 뭐 아까 전에 뭐 삼성물산 케이스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업계 관련된 질문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답변을 구성하기 위한 그 산업과 직무 이해도를 당연히 향상시키는 게 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서류 전형 자체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경쟁자가 치열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만 넣는데 대부분 대졸 신입들은 이력이 없죠. 학교에서 공부한 것밖에. 근데 이제 경력이나 중고 신입들은 뭐 다른 데 회사 경험도 있고 인턴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 비해서는 경험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업계에서는 이력서만 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도 같이 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나 이렇게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런 준비해왔습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예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바로 이제 시장 분석 및 구매 제안서가 그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정규직 쓰는 게 아니라 3개월간의 뭐 프로베이션 절차를 거친 후에 정규직 바꿔주겠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너네 1년간 평가를 할 거고 너네 경쟁자 중에서 한 명만 정규직 되고 나머지 다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충성 경쟁시키는 회사들도 있죠. 이 친구들은 결국 뭐예요? 입사해서도 또 경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로 회사 실무를 통해서 경쟁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자 대비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 나 더 훌륭한 친구라는 거를 바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킨 거에 목표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준비된 인지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가 비교적 좀 일찍 시작했던 경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정유사 원유 트레이더가 되기로 확고하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절한 멘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할 수 있는 선배 중에서 이쪽 업계에 계시는 현직자들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회사들에 다 지원을 했고요. 지원한 회사 수도 100개가 넘어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싱가포르 회사 전 세계로 글로벌로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운 좋게 뭐 면접까지 가기도 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배운 건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떨어졌거나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재 결국은 오랜 좀 돌아왔긴 했지만 상품 트레이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마음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고통 어려움들을 좀 후배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멘토 역할을 자처해서 이 강의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처럼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정말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엄한 데 가서 삽질하는 게 아니라 좀 멘토가 좀 정확한 방향과 뭘 준비해야 될지 좀 알아주면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손쉽게 이 길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업무 자체를 또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생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죠. 누가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회사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사실 가봐지 않은 게 이제 과거의 취업 패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매 트레이딩 직무를 굳이 회사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리 근본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직무가 있고 이런 성향들이 요구되는데 나하고 잘 맞겠거나 안 맞겠거나를 좀 미리 알고 하면 본인의 그런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취업은 저 때도 어렵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날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절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취업은 나날이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해외 취업은 오히려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 도래됨에 따라서 이제 해외 회사들은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이 명백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만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외 회사에 해외 취업을 해서 바로 구매팀, 상품 트레이딩 팀에 그런 당당히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제가 있는 구매 상품 트레이드 업계에 많이 들어오셔서 바로 이쪽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멘토님 강의 듣고 여기에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저의 사실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제 소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의도로 이 강의를 기획했는지,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얻어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저는 이 현직에 있는 업계에 있다는 경험을 충분히 했고요. 제가 이제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좀 올바른 길을 설정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믿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